안녕하십니까, 이성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는 한국경제TV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성로의 텐텐베그를 통해서 저를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의 이름을 또 걸고 하는 방송이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또 많이들 보시면서 함께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최근에 한국경제TV 매주 목요일 12시 30분에는 종목 상담 코너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고충 처리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는 종목은 많이 상담 받으셔서 저하고 함께 시장을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면 일단은 글로벌 증시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물론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차익 매물이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고, 그만큼 최근에 상승폭이 좀 컸던 뭐 테슬라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조정폭이 좀 나오는 과정들이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미국 증시를 볼 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주도주는 가장 빠르게 오르고 가장 늦게 빠집니다. 자, 최근에 글로벌 증시 미국장이 이제 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보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주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늦게 빠진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꼭지가 아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헌재 재판관 임명 의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큰 이슈가 되면서 환율이 널뛰기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율에 대한 널뛰기가 사실 금요일장만 보더라도 하루에 사실 변동폭이 저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잠시만요. 자, 미국장 흐름 때문에 여기 잠깐 켜졌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환율 움직임을 보면, 아이고, 창이 엄청 많이 뜨네. 하루에도 변동폭이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최상무 경제부총리 담화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 또 발언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고,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또 나오는 모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환율이 이만큼씩 하루에 변동성을 크게 가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최근에 그만큼 국내 증시는 상당히 불안정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환율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란이라고 얘기하지만 외국에서 볼 때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 이 한국에 전쟁 나고 있는데 지금 투자해도 돼? 이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만큼 환율은 우리나라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도 함께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환율을 쉽게 막을 방도가 없다. 결국에는 이런 환율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빠르게 정치적인 안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 이제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들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앞서 이제 내란에 대한 해소 전망이 나올 때는 조금 안정되는 모습, 다만 이제 불확실함이 좀 커지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안정화되면 좋겠고, 대표님 근데 왜 국내 증시는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글로벌 증시는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정책을 쓰고 있는데, 원래는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는 오히려 기대감에 상승을 해줘야 되죠. 우상향을 올리면서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국내 증시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해외 증시는 대부분 다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고점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만 지금 빠진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우상향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보면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고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월봉입니다. 자,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 현재 신고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도 바닥 찍고 경기부양제 쓴다고 하고 올라왔죠. 지금 이미. 자, 독일 증시도 현재 신고가 움직임입니다. 거기에 다우 증시도 신고가에서 조정이 나왔던 거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현재 신고가에서 조정이 나온 겁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다른 여타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IT라든지 또는 첨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 다 현재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도 증시도 마찬가지. 근데 유독 국내 증시만 현재 이렇게 퍼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글로벌적인 증시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움직임은 우상향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우상향을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빠지고 있다는 것은 국내 증시 안에 뭔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지금 증시는 더욱더 가파르게 급진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기에는 안 된다. 지금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을 공략할 때 국내 증시에서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트레이딩이라든지 또는 뭐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라든지 또는 미국발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지만 결국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기에는 이런 불확실성만 해결이 된다면 더욱더 가파르게 시장은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모든 보조지표들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파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조금만 더 한번 힘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2025년도 전망은 대단히 좋다. 그러나 국내 증시도 빠르게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빠르게 대선까지 넘어간다면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미국 증시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정도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최근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돌아서고 있고, 자, 우리가 인텔 같은 경우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서서히 좀 돌아서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그나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조금씩 돌아서죠. 우리가 많은 미국 주식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S&P 500, 나스닥 100 종목 안에서만 보더라도 현재는 종목군들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 조정폭이 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름폭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지, 이 종목군들이 지금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여전히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긍정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보면 앞서 이제 조선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K조선에 대해서 매일 수주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미국 선박법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인도에서도 물동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수주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조선업황은 경기 회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근데 현재 글로벌 증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선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조선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 자료를 좀 참고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자, 보세요. 사실 중국에 대한 수주가 훨씬 더 많죠.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최근에 배에 대한 수주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부각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척당 CGT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부가치 선박을 납품하고 있고 중국은 그냥 많이 납품하고 있다. 물량을 쳐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조선 시장 안에서도 LPG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VLAC,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 친환경 엔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제 조금 선박을 만들기 어렵다. 고부가치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54%, 66%, 77%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 미국 선박법이 발의된 내용도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 조선업황이 너무나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조선업황을 살려내겠다라는 것으로 미국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하게 당선인 신분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거래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배를 타고 거래를 하게 해야지 왜 외국 배를 타고 거래를 하게 하느냐. 뭐 이상한 논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글로벌 깡패죠. 뭐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여기에 이런 발언이 나왔던 이유는 중국을 그만큼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결국 들어간다면 우리나라도 물량으로서도 다시 한 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업황에 대한 변화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개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DDR4, DDR5 반도체 가격이 지금 연말로 갈수록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RAM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화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도 바닥을 찍고 주가 최근 들어서 계속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반도체는 보지 마시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앞서 우리가 반도체부터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자,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하방 경직성을 조금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아직까지도 부진한 부분에 비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반등폭을 좀 더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이제 지수에 대한 영향을 좀 주는 단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여기서 우리 더 이상 빠지기 싫어. 여기까지는 이제 한계점이야. 여기는 바닥 확인하는 자리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흘러내리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은 결국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돼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 DI라든지, 그죠? 또는 이제 YC, 또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PSK 홀딩스, 자,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와요. 특히 이제 후공정 쪽에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오사트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 수율 개선이라든지 또는 패키징 공정에 대한 부분에서 물량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반도체 업종 종목군들은 장비주 단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낙폭과대 종목군들만 공략을 좀 하신다면 충분히 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단계예요. 지금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대부분 240선과 468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상승으로 넘어가는 것은 금방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반적인 흐름을 타고 넘어가는 단계니까 이런 반도체 기업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만 하더라도 뭐 테크잉이라든지 또는 이제 제주반도체, PS케어 홀딩스, DI, YC 그죠? 이런 종목만 좀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만 좀 더 버텨준다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낙폭과대 종목군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보여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HD 현대중공업도 현재 이제 신고가 움직임, 그죠? 일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신고가 흐름은 HD 현대중공업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현재 우상향이 보이면서 신고가 움직임 나오고요. 하나엔진, HD 현대마린 엔진, 자 동성화인텍, 자 이 종목군들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조선업황 안에서도 조선업황이 확대가 되면서 모두가 주봉, 월봉, 일봉이 다 신고가 움직임이에요. 동조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종목군들이 응집해서 우상향을 보일 때는 업황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좋아지면서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니까 포트에 반드시 조선주 한 종목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2025년도 미리 이런 핵심적인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업종이 우상향이 나올 때는 그때는 종목군들이 수익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10%, 20% 갈 게 아니고 지금은 40%, 50%,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이런 조선업황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부진하고 있는 쪽이 바로 또 2차전지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종목 상담할 때 이런 2차전지 관련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2차전지가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리튬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야 그러면 업황은 언제 개선되냐 라는 우려감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미국 내에서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그에 따른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거의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그에 따른 이제 악재가 종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많이 빠져서 악재로 인해서 빠져 있더라도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극적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저는 또 2차전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2차전지가 무너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한간에 나오고 있는 뭐 중국에 대한 이슈라는 그런 것들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많고 저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보거든요. 그럼 현재 2차전지는 결국 실적에 대한 악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럼 그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절실하다. 근데 아직까지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2차전지도 반등세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부분이 이미 많이 빠졌죠. 15만원대가 이탈되면 내려왔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분할 매수 관점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자, 이런 종목군들 지금 현재 신저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전지를 챙겨서 가야 됩니다. 2차전지를 챙기지 않고는 지수 오르기는 힘들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서 지금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기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1월 20일 오히려 트럼프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악재가 해소되는, 악재가 다 모두 다 반영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최저 바닥이 한번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서 얘기 나온 거, 그러면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기아차 협력업체들,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히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쵸?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다시 한 번 더 2025년도 미국 현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공부했지만 조지아라든지 엘라바마, 거기에 현대차 협력 밴드 업체들, 기아차 협력 밴드 업체들 많다고 했죠.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썬벨트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캐스팅 보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조지아, 그리고 이제 옆에 그 엘라바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지역이 이번 트럼프 당선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들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정책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거기에 우리가 협력 공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아, 현대차, 그리고 뭐 SL, 우리가 이제 화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서현이와 가장 대표적인 그 자동차 부품주만 조금 흐름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흐름 자체, 상승 흐름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 종목군들이 240선과 400% 밑에 놓여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만,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만 빠르게 해결이 된다면, 빠르게 대선으로 넘어간다면 시장은 그만큼 급진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드실 때 저하고 함께 이겨내시면서 2024년도 마무리를 확실하게 저하고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2025년도도 즐겁게 저하고 함께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